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들이 함께 할 소식은 깐부 넘어 식구다. 네. 네. 우리는 식구다. 새로운 그 건대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무엇보다 숫자에 또 놀랐어요. 네. 예, 저희가 4755조에 놀랐는데 네. 이번에는 1375조가 또 나왔습니다.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혹시 장기 공급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AI 서밋을 하면서 네. 이제 글로벌 빅테크 그룹이랑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하나에서만 1375조. 네. 구체적으로 보니까 삼성전자랑 브로드컴이 5년간 네. 290조 원, 그러니까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네. 협약을 좀 맺었고, 그다음에 SK랑 엔비디아는 5년간 1,085조, 7,500억 불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반도체의 어떤 장기적인 공급 협력을 하기로 했다. 네. 예, 현지 브리핑 보니까 사실상 계약으로 김용범 실장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 김용훈 실장 말씀 좀 워딩을 연결해 드리면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4,755조 다 어디서 땡겨올 거야. 이거 엄청난 건데. 근데 벌써 1,375조. 나머지는 또 이제 우리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 오늘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김종대 의원 출연하셔서 매우 낯설다. 예, 그렇죠. 예전 같으면 좀 보기 어려운 건데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께서 불의 발견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파도를 잘 넘느냐에 따라서 정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역행하느냐 그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식구다 이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영상 한번 네. 보고 올까요? 네. Cheers, guys. Where's that beer you promised me? Got a burger. 기억이 안 납니다. I cannot remember. Exactly.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이. 왜 가족을 밥을 가시는 사이로. In Korea, when you say the word family, 그래서 family. everyone responds "식구다," which means your family. Okay. 우리는 저는 사실 여기서 대통령께서 치킨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치킨을 싸가려나 네. 삼겹살을 가져가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버거 회동을 했습니다. 네. 젠스낭이 묻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버거 드셨냐 기억이 안 안 난다. 난다. 버거 언제 드셨어요? 저는 뭐 지난주에도 수시로 우리 예. 김성진 기자는 수시로 버거를 그렇죠. 섭취하신다. 예, 별로 부럽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버거? 어떤 저는 버거? 이런 또 특정 브랜드가 밝혀져가지고 그런가? 그렇긴 한데 예, 예. 예. 근데 불맛이 나는 그 전통의 버거 왕이 있습니다. 버거 왕. 예, 거기 있는 예. 기본 버거를 좋아합니다. 예, 예. 기본 버거. 예, 그래서 살 많이 찌고 있죠. 예. 네. 우리는 불고기 버거. 그런 거죠. 예. 네, 하여튼 정말 새로운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거 도대체 누가 밥값 내는 거냐. 네. 예, 백용훈 부총리가 낸 거 맞죠? 네, 냈다고 그렇죠. 성명이 들어졌더라고요. 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기업 총수들,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CEO들과 그리고 이제 한 국가의 대통령이 만나서 정말 허물 없이 함께 이렇게 회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데 GPU 관련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네. 어제 사실 그 AI 서밋에서 발표가 된 내용 네. 중에서 그 엔비디아의 B200
GPU라는 네. GPU 기준으로 해서 약 200만 장을 SK랑 이제 등등이 이제 네. 대규모 투자 협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보도자료 최근에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과기부에서 하는 모듈 AI나 네. 뭐냐면 소버린 AI라고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AI 이런 거 구축하는데 1만 장이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걸 200만 장이라 그러면은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데 네. 이게 정말 과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 문법이 사실 정부가 기업과 네. 그것도 글로벌 기업과 함께 예. 이렇게 융화돼가지고 예. 이런 뭔가 사업을 만들어내고 국가로 예. 연결시키는 거는 사실 과거에 좀 보기 드물어서 그쵸. 예, 계속 좀 정치학적으로든 경제학적으로든 계속 의미를 찾고 연구를 해야 되고 정말 해야 새로운 길을 예. 가는 그렇죠.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는 그 국면에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센 네. 상황에 와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는 뭐가 어떤 지금은 뭐 챗GPT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죠. 그래서 생성형 AI로 뭔가 지식의 도움을 받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이를테면 휴먼 로봇들,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지? 혹시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건가? 노동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AI 서밋 잘 마치고 그리고 바로 브라질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쉬지 않으시고 한 가지 일정을 더 하시었다. 아마 우리 순방 기자들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계속 일이 많아서. 예. 예. 그 피어 3국 여기에서 네. 관광객들을 만났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환호를 받으셨다면서요? 예, 지난 몽골 순방 때도 그 서울의 거리였죠. 맞아요, 맞아요. 예.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몽골 국민들 만나면서 맞아요. 같이 예. 사진도 찍고 막 예. 포즈도 잡고 했는데 네, 이번에도 네. 그 피어 39라는 데가 이제 1,500만 명이 연간 방문하는 대단한 관광지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서 가봅시다. 예, 미국에 갈 수 있으면 우리도 가시죠. 가봅시다. 예. 가고 싶네요. 갔더니 네. 이제 미스터 프레지던트,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트 이렇게 와. 외치면서 예. 반갑게 맞이하고 대통령도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네. 사진도 찍고 뭐 그러니까요. 포즈도 잡고 예. 예, 여러 가지 좀 저기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국내에서도 사실 일정 끝나고 갑자기 시장 가는 경우가 네. 많은데 미국에서 예, 그 당국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특히 경호처나 야, 이제 의전 우리 쪽에서 김성진 네. 기자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했어요. 네. 저는 이거 전통시장 방문이다 거의. 네, 미국에서도 그런 네. 데를 방문하는데 이게 네. 또 평화대 브리핑을 보니까 네. 가만히 있지 않으셨는데 제가 네. 그때 울란바타르 갔을 때도 네. 시내 바라보면서 네. 여기 물이 공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점검했다고 맞아, 맞아, 강정석 대변인 여기 와서 방송을 하셨는데 예, 예. 이번에도 이 네. 피어 39라는 데가 네. 이게 원래 바다사자 서식지인데 거기다 식당, 상점, 거리 이런 복합 문화공간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데라고 네. 하는데 대통령이 또 여기 가서 임정택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부터 이 피어 39가 도시재생 과정과 이 지역의 해양 생태 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둘러봤다. 그쵸. 예, 예. 그래서 야 정말 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피어 3구 같은 데를 네. 한국에 어디다가 만들 거냐. 네, 어디를 피어 3구처럼 만들어서 도시 그렇죠. 재생을 통해서 저렇게 마치 이제 바다 사자들만 서식하는 게 아니라 그 바다 사자를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인간과 자연이 네.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도시를 어떻게 탈바꿈시킬 건지 가서 또 물어보시고 확실히. 우리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영감을 받으시고 한 게 아닌가. 지자체를 오래 했던 대통령이라 달라요. 그런지 도시를 보는 관점이 관점이 좀 다른 것 다르다. 같아요. 예. 저는 또 궁금해가지고 클램 차우더, 클램 차우더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램 차우더 또 어떻게 만든 건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뭐예요?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먹읍시다. 네. 예, 이게 그 조개 있잖아요. 조개를 우리로 치면 바지락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조개 있잖아요. 홍합을 해도 되고 이런 조개 국물에 베이스로 해가지고 생크림, 우유, 뭐 거기다 감자, 양파 또 당근 뭐 이런 거를 원하는 크기대로 넣어서 볶아가지고 우유, 생크림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드는 스프이더라고요. 그 약간 캘리포니아 소탈한 음식처럼 설명을 하던데 청와대에서 한국에서 치고는 좀 소탈하진 않는데 그 나라에 소탈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재료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네. 나중에 클램 차우더 한번 먹어보는 시식회. 우리 또
울란바타르에서 박형광 기자가 공수해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롤처럼 우리 나중에 클램 차우더 시식회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을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 네. 그런 걸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동포간담회 장면이었어요. 준비해 놓은 거 있긴 한데 이거 빼고 여기 했다 치고 그 영상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일단 그 영상 함께 볼까요? 네. 우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또 그 인근에 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리 설명을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한 걸로 치고 우리 회장님께서 김한종 회장님이시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 관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새로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과연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불교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물론 인도가 발상지가 아마 가장 깊이 있는 이론이 그곳에서 발전했겠죠. 그러나 불교 문화가 꼽힌 곳은 인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이후로 한반도 전역이 아주 오랫동안 불교 문화로 융성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마치 인류가 새롭게 불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그걸 실생활에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삶 곳곳에 모두 적용되고 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곧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김성진 기자께서는 이 연설 가운데 어느 대목이 가장 주목이 되셨습니까? 확실히 그 불교를 비유로 든 이야기가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당국자들한테. 그러니까 AI가 반도체가 잘 돼가지고 그냥 해보자는 사업이 아니고 100년 대계를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대통령은 그러니까 과거에 불교가 인도에서 꼽혔지만 사실 기술도 AI는 미국에서 꼽혔지만 진짜 발상하는 데는 한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앞으로 이 국가의 사업을 어느 정도 강도로 추진할지가 좀 명확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도자가 이상한 결심을 하면 비상계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 엄동설안에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수많은 국민들이 전부 나와서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공고화하자 했는데 이 새롭게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AI 반도체 특수가 온 거죠. 이 반도체 특수를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회를 딱 포착을 하고 이 기회에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내 대의 진도를 나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러니까 4년을 8년처럼 쓰시겠다고 했잖아요. 땡길 만큼 땡겨서 우리가 역대급으로 그동안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변방의 저 작은 나라 분단된 국가 뭐 전쟁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쿠데타 군사혁명 뭐 군사 쿠데타 이런 거만 생각했던 나라가 그게 아니라 찬란한 문화,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이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민주주의, 평화. 저는 이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컨텐츠로 뽑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데 이 새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제외하면은 얘기가 안 돼. 이 나라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나라를 통해서 AI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득할 수 있어. 이런 세계 질서에서 굉장히 필요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잔잔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뭐라 해야 되면 격정이 있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몽고없이 한다는 거에서 솔직한 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굉장히 솔직한 본인의 어떤 심경 토로, 그리고 또 그 해외에 살면 나라가 저는 그 대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해외에 살면 나라가 잘 돼야 자부심도 생기고 항상 그 나라가 위기가 닥치면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제가 중국에 살 때 일본이 어려울 때 일본 엄마들은 너 나가서 일본 애라고 말하지 마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 왜냐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고 서로 같이 하고 싶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한국의 위상이라고 하면 어떤 투자의 대상, 네, 약간 협력의 대상, 네. 그다음에 주요 선진국이 할 때 따라가는 그렇죠. 형태였다면 이번에 사실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네. 한국의 어떤 국가의 전략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판을 직접 한국이 이제 이거 선진국 이상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 불가한 어떤 네. 나라를 만드는 어떤 진짜 기초를 닦는 모습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저희 영상이 잠깐 네, 안 나오긴 네. 했었지만 그걸 위한 이제 저희가 사실은 12.3 내란 끝나고 나서 예. 그냥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 회복했다 여기가 아니라 이게 결국에 또 산업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맞아요. 바로 산업 경쟁력이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걸 모두 갖춘 나라가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를 네. 계속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 네. 맞아요.